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토토 16회차 복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그마담배님이 또 4등에 당첨이 되셔서 2회차 연속 4등에 당첨이 되셨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리고, 낙첨되신 분들은 제가 또 열심히 분석해 올 테니까 다음 회차에는 등수 안에 드실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준비를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귀 영상 말씀드리기 전에 신용민 선수가 전북현대, 이제 신용민 선수가 지금 중국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일단은 이번 연도까지는 전북이랑 다시 또 왔어요. 복귀를 해가지고 아마도 이번 주말 경기부터 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커뮤니티에 올렸다시피 저는 결과적으로 최종 픽은 9개 적중을 했고요. 그리고 축생 픽이랑 독식 픽은 7개씩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렸던 부분은,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초안 픽에서 조금 투픽으로 생각했던 그런 경기들이 최종 픽에 조금 바꿨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바꾸지 않았다면 그래도 등수 안에는 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번 경기 광주와 울산, 그리고 볼프스부르크와 프랑크푸르트, 이 경기는 결론적으로 제가 완전히 예측에 조금 실패했던 경기였던 것 같고요. 약간 이변이 보인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경기들은 조금 안전하게 무승부로 갔었는데, 그 경기들이 다 완전히 역배로 나왔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빠르게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일단은 이 3번 경기까지 봤을 때 제가 이 세 경기 중에 한 경기는 무승부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저는 첫 번째 경기가 조금 무승부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했었고요. 물론 제가 최종 픽에서는 승무로 갔지만 제가 예측했던 방향은 그 강원의 김승대 선수가 못 나온다는 그 임대 조항 때문에 못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전북 사이드 쪽으로 조금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적중은 했지만 적중만 한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예측이 조금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경기는 축생픽에서 이 경기는 조금 승무패가 다 보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웠었던 그런 경기였었고요. 일단은 두 개 다 적중을 했지만 이런 홍정우 선수가 퇴장이라는 그런 변수가 조금 생겼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변수가 축구에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도 강원 상대로 전북이 한 명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후반전에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강원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전북이 물론 전력적인 부분에서 그런 김승대 선수가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한 명이 없는 전북한테 너무 좀 후반에 밀리는 모습은 굉장히 또 지난 경기에서도 강원이 후반전에 좀 좋지 않았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후반에 좀 좋지 않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강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경기는 엄원상 선수가 확실히 들어오니까 광주에서는 그런 역습에서의 굉장히 스피드나 그런 팔리페, 그리고 이런 엄원상이 결국엔 골까지 득점으로 만들어냈었고요. 이번 경기는 할 말이 좀 많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조금 그 주니오 선수를 교체했었던 부분은 조금, 너무 좀 아쉬웠던 그런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주니오 선수를 빼고 고명진 선수를 넣었는데, 그럼, 광주는 결론적으로는 리드를 하고 있는, 1대0으로 이기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려앉을 건데, 내려앉으면 결론적으로는 전방에 붙이는 이런 볼들을 많이 크로스나 얼리 크로스나 이런 공들이나 아니면 세트피스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헤딩에서의 득점을 해줄 만한 선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주니오 선수를 뺐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독식픽도 그렇고 다 그 울산 쪽으로 봤었기 때문에 예측에서 완전히 실패했었던 경기였고요. 주니어 선수의 교체시켰던 부분은 조금 아쉽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광주든 울산이든 두 팀 다 좀 잘했었던 경기였고, 광주는 윌리안 선수까지 복귀를 하기 때문에, 윌리안 선수까지 복귀를 한다면 한층 더 역습에서의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부산 대 수원. 일단 저는 부산 사이드로 봤었고요. 이 기록을 봤었을 때는 수원 삼성이 그 슈팅이 훨씬 많았어요. 훨씬 많았는데 아직은 조금 수원이 연기훈 선수가 또 좋은 킥력에서 또 세트피스나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중거리나 이런 부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위협적이었던 건 부산이 더 위협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부산 사이드로 봤었고, 제가 최종픽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경기는 승무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경기력 쪽은 약간 무승부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승으로 최종픽에서 가져갔었고, 축생픽에서는 무승부로 가져갔었습니다. 최종픽에서 승으로 갔었던 부분은 무승부가 투표율이 1위였기 때문에, 무승부가 투표율 1위일 때 승과 패로 좀 나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승과 패로 나눠진다면 저는 부산 쪽이라고 봤고 부산 승으로 갔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최종 픽에서는 틀렸고 축생 픽에서는 적중을 했습니다. 불프스부르크 경기는 이 4번과 5번 경기 둘 중 하나는 제가 무승부가 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예측에 좀 실패를 했죠. 예측에 실패를 했고 두 경기 다 무승부가 안 떴고요. 저는 일단 그런 프랑크푸르트의 그런 스피드,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있는 팀들 상대로 볼프스부르크가 라인이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뭐 프랑크푸르트가 좀 후반 막판쯤에 이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결론적으로 승리를 했고요. 볼프스부르크 이 경기는 좀 볼프스부르크가 유리해 보이지만 저는 조금 이변으로 보긴 했었지만 조금 안전하게 무승부를 갔었던 그 부분이 예측에서의 실패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5번 경기는 뭐 헤르타가 이길 거라고 봤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다, 이건 4번, 5번은 축생픽과 최종픽 두 개 다 동일하게 갔었네요. 6번 경기는 일단 제가 호펜하임 쪽을 바라보긴 했었어요. 호펜하임 쪽을 바라보긴 했는데 무승부가 뜰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지 않았고 승패로 좀 나눠질 것 같은 그런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6번 경기는 축생픽에서 지웠고 이 최종픽에서는 승패로 가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7번 경기는 좀 아쉬운 경기인 것 같아요. 7번은 제가 초안픽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승패로 갔었어요. 승패로 가서 지금 샬케의 수비나 아니면 너무나도 지금 공격에서의 너무 불안한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승패 쪽으로 초반에 봤었는데 샬케가 주중 경기에서 지면서 연패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4연패까지 할까라는 생각에 승무 쪽으로 좀 갔었어요. 4연패는 조금 쉽지 않은 기록이기도 하고 또 이런 중위권 팀이 하위권 팀 상대로 물론 강등버프가 있더라 할지라도 경기력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래서 4연패는 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경기를 봤을 때 브레멘한테 압박이 굉장히 좀 휘둘리면서 경기 자체도 굉장히 또 밀렸어요. 그래서 샬케 경기는 지금 좀 많이 고민이 됩니다. 이번 회차에서 샬케 경기를 또 이 샬케가 지지 않을 때까지 패를 가야 될지 샬케의 패를 가야 될지 아니면 이번만큼은 안 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승무 사이드 샬케 사이드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축생픽에서 샬케 경기는 또 지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8번 경기는 적중은 했지만 이 폴더 자체가 좀 아까웠죠. 저는 그래도 디셀도르프가 뭔가 이변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투픽을 좀 잘못 썼던 경기였던 것 같고요. 9번 경기는 제가 이 9번과 11번 이 축생픽에서도 그랬고 최종픽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 K리그 2기 때문에 둘 중 한 경기는 이변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그 최종픽에서는 제 안산에 패를 갔었고 11번 경기는 초안픽에서는 수원승으로 갔었는데 수원이 저는 경남한테 조금 비기거나 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서 초안픽에서는 수원승을 갔었는데 수원이 경남을 잡으면서 저는 이 경기는 무조건 이변의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9번 경기보다는 11번 경기를 꺾었었고 제주는 또 그 후반 막판에 또 득점을 하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10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도 조금 아쉬운 경기인 것 같아요. 제가 초안픽에서 무패로 갔었고, 초안픽에서는 적중을 했었는데, 저는 서울 쪽보다는 조금 성남 사이드 쪽으로 봤었고, 근데 뭐 이거는 뭐 경기 막판에 토미 선수가 넣긴 했지만,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성남이 득점을 할 만한 그런 경기력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울이 지금 오스마르가 부상인 상황에서 아마도 이번 그 경기도 출전을 하지 못할 전북과의 경기에서 출전을 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이제 최용석 감독님이 또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오스마르가 없이 주세종이 있는데, 그 주세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스마르의 부재가 너무 컸다, 이런 얘기들은 아무래도 주세종 선수를 조금 신뢰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FC 서울의 모습이고요. 뭐 성남은 양동현 선수 교체하고 너무나도 잘했고, 또 토미 선수도 후반 막판에 또 들어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성남은 예전에 성남이었다면, 지난 시즌에 성남이었다면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키기 위해서 조금 중원이나 아니면 수비를 두텁게 했었을 것 같은데, 이번 경기에서 또 공격적인 카드인 토미 선수를 넣으면서 이 경기 잡겠다, 이런 모습은 굉장히 또 성남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12번 경기 같은 경우는 저는 이 K리그 2일차에 무승부가 이제 한 경기는 뜰 줄 알았었는데, 일단 1일차 때 그 무승부가 2개가 뜨면서, 일단 K리그는 보편적으로 그 K리그 한 6경기가 있으면 한 2경기 정도는 무승부가 뜨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무승부를 FC 서울 쪽을 봤었고, FC 서울이 만약에 무승부라면 인천이 패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뭐 경기력적으로도 인천이 초반에 실점을 하면서 너무 좀 밀렸고, 포항이 굉장히 또 잘한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3번, 14번 경기는 조금 아쉬워요. 이 경기 둘 중 하나는 만약에 무승부나 아니면 이변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2월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가능성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그 두 팀 다 이제 정배가 뜨면서 2월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뭐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 상대로 지금 제가 그 흐름상으로 지금 글라드바흐가 승리할 타이밍이 흐름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베를린은 뭐 안드리 선수가 없으면 또 베를린이 지금 최근에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재개 후에, 그래서 글라드바흐 승 쪽으로 봤었고, 파더보른과 도르트문트 경기 역시 홀란드가 없더라도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파더보르는 강등에 제일 가까운 팀인 것 같아서 강등 될 것이라고 보고 일단 도르트문트 쪽으로 갔었고, 이 13번, 14번은 동일하게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부산 무승부에, 그리고 또 FC 서울 초원픽처럼 FC 서울의 무패, 그리고 샬케의 승패 쪽으로 갔다면 그래도 한 3등 정도는 조합을 잘 했다면 3등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 또 2월 회차이기 때문에 2월 회차에서 2월이 되지 않고 1등 당첨자가 나오면 조금 힘이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또 뭐 어쨌든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 또 이번 주 또 잘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21시 50분에 마감을 해요, 그 토토가. 그래서 조금 하루씩 일정을 앞당겨서 내일 K리그 초안픽은 동일하게 올라가고, 수요일날 제가 분데스리가 초안픽으로 올라갔었는데 대신 그 부분을 생략을 하고 수요일날에 최종픽 또는 최종픽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면 수요일날 저녁에 올라갈 예정이고요. 늦으면 목요일날 오전에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축생픽과 독식픽은 금요일 새벽에 올려서 일정을 하루씩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